문제 유형을 간략히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어휘 1단계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나온 그 정답이 본문 단어를 그대로 준 거고, 오른쪽에 오답으론 반이어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정답이 본문과 똑같으면 좀 풀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어휘 2단계로 넘어가면 본문 단어가 아니라 전부 다 동의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와 반의어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며 풀 수 있도록, 이게 어휘 2단계고요. 그 다음 물론 동의어로 보게 되면 처음 본 단어일 수 있으니까 정답지에 보시면 그 동의어가 원래 본문에 뭐였는지 다 적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어휘 3단계가 수능 형태의 밑줄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이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단어가 본문과 똑같으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공부했던 자료 갖고 그 시험 보기 때문에 단어가 똑같으면 너무 쉬워서 전부 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인 단어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바뀌어 있고, 나머지 4개 전부 다 다른 동의어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작생들이 풀 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실제 생각을 하면서 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일치 같은 건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같은 지문 다시 출제하면 문제가 약간씩 바뀝니다. 다만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해서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이건 인공지능의 판단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약간씩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같은 경우 많이 바뀌지만 빈칸 추론 같은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중에 뭐 AI 출제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면 이 문제를 낼 때도요, 뭔가 우리들에게 시키는 게 많아요. 저도 몇 가지를 이제 테스트 해봤습니다만, 어휘 문제 내고 싶은 걸 내가 표시를 해라. 그다음 빈칸 추론 내고 싶은 군데를 내가 표시를 해라. 이걸 적어줘야 되더라고요. 제 오토캠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냅니다. 알아서 중요 어휘 선정 다 하고요. 빈칸 위치 알아서 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빈칸 정말 잘 뚫거든요. 실제로 내신 문제 보시면 그 빈칸 추론 이 오토QM으로 만든 문제하고 실제 내신에서 빈칸 추론 위치 동일하게 나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 1년간,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거 직접 테스트하면서 제가 대치동 현장에서 제가 한영외고와 대원외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1년간 2만 문제 이상 만들어서 이미 테스트를 다 끝낸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런 문제들 상당수 적중이 됐고요. 그런 적중이 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해 이번 내신만 하더라도 한영외고 1학년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내신에 146명 지금 듣고 있고요. 대원외고 1학년 60명 듣고 있습니다. 한영 같은 경우에 워낙 양이 많고 문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자료를 가지고 1년 동안 잘 수업을 진행해서 지금 2학년과 3학년도 90명 이상씩 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들, 대원외고 한영외고 학생들에게 문제 퀄리티가 검증이 끝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 둘 다 있고요. 하드 버전으로 가게 되면 선지가 조금 더 길어지고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노말은 좀 짧은 빈칸이고 하드가 조금 더 긴 빈칸이고요. 그 다음 추론 가능한 거, 추론 불가능한 거 문제 있고, 수능의 순서 삽입 문제, 주제 제목 요즘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결어 같은 경우는요, 연결어 노말은 뭐냐면 본문 단어랑 같은 단어가 정답이에요. 그게 노말이고 이제 오답 선지가 3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드로 가게 되면 뭐냐면요, 본문 단어하고 같은 거를 전혀 쓰지 않고 전부 다 동의어로 바꿔놨어요. 원래 연결어에서 다른 동의어로 정답을 바꿔서 그걸 고를 수 있게. 물론 연결어 중에선 이게 동의어로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소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동의어로 바꿔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풀 수 있게 만든 것이 연결어 하드 버전이고요. 그 다음 빈칸 함기는 그냥 빈칸들을 뚫어주는 건데요. 노말하고 이 하드가 약간 빈칸 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버전에서는 이 빈칸 암기의 첫 글자를 힌트로 주고 있는데, 조만간 이거 좀 조절할 예정입니다. 첫 글자 힌트 주는 거랑 첫 글자 힌트 없는 거, 또 빈칸 양 조절 가능하게 이런 거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빈칸이 그냥 랜덤으로 뚫리진 않습니다. 가끔 어떤 자료 같은 시중 AI 같은 경우는 빈칸 자료 만들 때 이걸 랜덤으로 뚫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뭐 대명사, 관사 뭐 이런 거에 빈칸 뚫려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내용상 중요한 거 위주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할 때마다 약간씩 바뀌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엮길러 샜는데,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아서 판단해서 뚫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또 한 번 문제를 내더라도 같은 부분을 계속 뚫는 경향이 좀 생겨요.
정말 중요한 게 딱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면 거기만 뚫습니다. 다만 선진 조금씩 바뀝니다. 다만 이제 빈칸 뚫을 곳이 없다면 거기만 뚫게 되고요. 나머지 뭐 내용일치나 추론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휘 종합과 내용 종합은 저는 평소엔 잘 쓰지 않고요. 이건 뭐에 많이 사용하냐면 일반 수능 위주의 짧은 단락에선 기본적인 앞에까지 문제 유형들 쓰시면 되고 좀 긴 거, 예를 들어 단편 소설이라든지 연설문, 테드 뭐 대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어휘 종합과 내용 종합 문제가 좀 좋거든요. 이 어휘 종합 문제 나중에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문의 어휘들을 이 영영 정의 스타일로 좀 풀게 돼 있습니다. 또는 문맥상의 어떤 뭐 비유적인 편에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본문에서 어휘를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내용 일치 스타일이 아니라 세부적인 정보를 찾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형태의 정제된 단락의 경우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좋고요. 좀 긴 지문 같은 경우엔 어휘 종합과 내용 종합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